어도어와 하이브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어도어 이사회가 추진 예정이었던 민희진 대표 해임에 제동을 걸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법적 분쟁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해임은 제지가 된 상황이죠? 예. 그 시간 순서대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브가 2021년 11월 12일에 이 자회사 중에 한 곳인 소스뮤직을 물적 분할을 해서 어도어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이브가 100% 주주였고 대표이사가 민희진 대표가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일에 뉴진스, 이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가 데뷔를 했고 2023년 기준으로 이 매출이 1,10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35억 원을 달성을 하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주주 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이 100% 주식 중에 18%를 취득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별다른 이런 회사 내적인 소식은 없었는데 2024년 4월 22일에 돌연 한 가지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이사가 어도어에 대한 이 하이브의 지배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게 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2024년 4월 25일에 이 민희진 대표가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 기자회견을 1차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는 과정에서 2024년 4월 30일에 이 하이브 측에서 이 어도어 측에 이사회를 개최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최가 안 되게 되면서 주주총회를 이제 소집해달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원의 신문 기일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이 어도어에서 이 5월 31일,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이 주주총회를 열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고 실제로 5월 31일에 주총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5월 31일 주총 전에 이 민희진 대표 측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하나를 내게 됩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면 5월 31일에 주총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총에서 이 민희진 대표의 이 사내이사 해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 하이브가 80% 주주인데 이 80%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금 청구를 했던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5월 30일에 인용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 관련 일단은 가처분을 인용을 해줬기 때문에 의결권을 하이브에서 행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못하게 되었고 5월 30일 날 주총 자리에서 일단은 민희진 대표의 사내이사 해임은 이제 불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이사의 이 해임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만 하이브가 이 현재 이 어도의 이사진이 민희진 대표의 측근으로 두 사람이 더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3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 3명이 이 하이브 측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는 이제 또 다음 국면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지금 이사진은 하이브에 가까운 분들로 채워지면 민희진 대표로서는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이사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법 389조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주 간 계약에 따라서 이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민희진 대표이사를 회임하는 이 부분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다른 대표를 한 명 더 추가로 선임을 해서 이를 통해서 민희진 대표의 이런 경영활동을 견제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사회에서는 이 대표이사의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중요 결정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을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민희진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이사회가 아무래도 본인에게 굉장히 조금 우호적인 세력이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 회사 경영에 있어서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상당한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표이사가 어떠한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야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사회의 결의가 대표이사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진행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어떠한 누군가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지금 대표이사 이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대표이사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민희진 대표가
쉽게 어떤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상황은 꼭 어떤 완승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군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지금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에서 인용이 된 것은 맞지만 예. 이 부분은 이 주총 5월 30일에 있었던 주총에서 해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긴 것이지 예. 그 이후의 경과를 보면 이사회가 일단은 본인과 조금 방향이 다른 이사가 이제 선임이 됐던 부분이라든지 뭐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현재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희진 대표의 거치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안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본안 판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데 예. 그와 달리 이제 지금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행위가 법상의 배임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가처분에서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돼서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법리 판단이 조금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처분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이 부분이 좀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희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경영권 분쟁이나 뭐 이런 게 어떤 다 이것저것 싣고 나간다면 뉴진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뉴진스의 어떤 미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법적으로는. 예. 현재 뉴진스는 예. 이 회사인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체결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서 뭐 사임을 한다든지 이런 뭐 결과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뉴진스가 이 어도와의 계약을 임의로 뭐 해지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도에 계속 소속돼서 그룹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민희진 대표가 만약에라도 이 어도와의 관계가 뭐 변경이 됐을 때 이 그룹에 어떠한 영향이 끼쳐질 수 있을 것인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가능성 몇 개만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의 상황에 따른. 예. 우선 예를 들어서 예. 뭐 민희진 대표가 뭐 임의로 본인이 사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법원의 판단이나 아니면 뭐 이사회나 뭐 주주총회 이런 걸 통해서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되고 뭐 사내이사에서 해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민희진 대표가 없는 어도어가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어도어가 이 뉴진스를 전속 계약을 진행을 했고 이 뉴진스도 어도와 이 전속 계약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없는 어도어가 이 뉴진스의 활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뭐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민희진 대표 측에서 지금 모색했다라고 재판부에서 봤던 부분은 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법인으로 가는 것도 검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뉴진스도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원한다고 한다면 예. 이 민희진 대표와 다른 법인에서 또다시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 그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변호사님도 모르셔가지고 그 확실한 말씀을 하시지가 못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도와 뉴진스의 어떤 계약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민희진 대표가 그만뒀을 때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건지 뭐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으로서 그 관계는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아마 그리고 추측컨대는 예. 민희진 대표 측 지금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가 이 대표이사의 권한과 관련해서 뭐 아티스트의 이런 계약 해지에 관한 권리까지도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계약상으로는 해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임의로 대표이사가 해지하는 형태를 조금 검토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계약서상에는 그 부분 관련 해지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예. 됩니다. 애초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하이브는. 그런데 그게 20% 지분을 가졌는데 가능한 일인가 처음부터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그게 문제가 될 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게 보니까 예. 경영권 탈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대표이사가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탈취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하이브가 주주로서 그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어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주로서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 지배권을 탈취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지금 하이브에서는 주장을 했고 이번 결정문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 재판부가 뭐 사실관계를 아직 명확하게 다 이제 꼼꼼하게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드리면 재판부에서는 이 민희진 대표가 이 뉴진스를 다른 회사로 데리고 나가거나 또는
이 지금 현재 주주가 하이브가 80%지 않습니까? 이 하이브를 압박해서 이 80% 지분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다른 법인에 팔도록 하는 시도를 모색했던 것은 뭐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도 그렇게 모색한 행위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도에 대한 배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어도에 대한 배임이냐가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주주간 계약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금 청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주간 계약서에 이 이사가 이 대표이사의 사임 사유 중에 하나가 어도에 뭐 고의 또는 중과실로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어도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 등의 행위가 있었을 때 그때는 사임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게 하이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요하군요. 예, 맞습니다. 어도에 대한 배임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어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가처분이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는 조금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시간 다 한 1분 남았는데요. 김호중 사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이런 경우에. 예, 이게 형법이 38조에서 경합범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동종전과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이 1.5배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가장 무겁다고 예상이 되는 것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나 아니면 도주치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혐의들이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혐의들이 가장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중을 해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근데 이 부분들이 법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위험운전을 했느냐에 대한 판례상의 이제 대립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도주한 것은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죄명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